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그리고 또 그만큼의 사람이 모르고 있듯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격렬한 충돌은 독일과 소련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히틀러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미군의 참전이라기보다는 소련이란 이름의 거대한 늪에 발을 디민 일이었습니다. 전 유럽을 휩쓴 독일 제3제국의 거대한 무력은 소련을 곧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소련은 수천만 명의 인명을 던진 끝에 독일의 침략을 분쇄하고 반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합국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를 눈앞에 두게 되죠. 이때 소련군 포병들은 장전되는 포탄에 이런 낙서를 합니다. 레닌그라드의 복수, 스탈린그라드의 복수, 그리고 어디어디의 복수. 그 병사들 중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을 정도로 전쟁은 참혹했고, 독일은 이제 그들이 자행했던 것처럼 피와 눈물이 없는 복수극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베를린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소련군은 가물거리는 독일의 저항을 마음껏 짓밟았죠. 최후의 격전이 벌어진 곳 중 하나는 독일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매우 기구한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1933년 범인인지 알 수 없는 정신 이상자가 의사당에 방화했던 사건은 히틀러의 독재를 가속화했었습니다. 히틀러가 장광설을 퍼부을 때 하일 히틀러 소리가 밀어냈던 이곳은 1945년 5월 그 지하실에서 저항하던 독일군의 참혹한 최후를 지켜봤을 뿐 아니라 그 지붕에서 적군의 깃발이 기세 좋게 휘날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이는 2차 대전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에브게니 칼데이라는 유택의 러시아 사진작가의 작품이었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매들을 살해한 독일인들에게 더할 수 없는 이미지적인 복수를 이룬 셈입니다. 1945년 5월 2일 폐허 더미가 내려다 보이는 독일 국회의사당 옥상에 한 병사가 올라서서 대형 붉은기를 흔드는 이 강렬한 인상의 사진은 기실 철저하게 연출된 사진이었습니다. 이오지마의 성조기로 미국이 막대한 국채 수익을 벌어들이고 애국적 분위기를 드높이는 것을 똑똑히 봤던 소련 당국은 칼데이에게 그와 유사한 사진을 요구했고, 칼데이는 꼼꼼한 계산과 설정을 통해 이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깃발 자체도 식탁보 3개를 연결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최초로 독일 의회 의사당에 깃발을 꽂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셔터를 눌러 얻은 것들 가운데 골라낸 사진이었고, 이미 그 깃발을 흔들 때는 의사당 곳곳에 붉은 깃발이 수없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진 속 주인공, 깃발을 움켜쥔 병사는 스탈린의 고향 그루지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연출이라고 해서 이오지마의 성조기가 초라해지진 않습니다. 역시 역사의 한 장으로 남기에 충분했던 이 베를린의 붉은 깃발 사진에는 또 하나의 일화가 따라 붙습니다. 옥상 구조물에 올라 깃발을 흔드는 이 병사를 받치는 장교의 팔이 문제였습니다. 장교의 양 손목에는 손목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던 겁니다. 무릇 손목시계는 한쪽만 차는 법이죠. 하지만 그 장교는 양손 모두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쪽은 당시 소련군들에게 흔했던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북한을 점령했던 소련군도 시계에 대한 애착을 발휘해서 손목시계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베를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 세계 소비에트의 영광을 전파할 이 사진에 이 망할 놈의 장교란 녀석이 손목시계 2개를 빛내고 있었으니 이 무슨 낭패란 말입니까? 일찍이 사진 속 스탈린 주변에서 트로츠키를 비롯한 숙청자들의 모습을 없애버린 바 있는 소련 당국은 시계 하나쯤은 우습게 지어버릴 수 있었고, 전리품은 사진 속에서 말소가 됩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비밀은 지켜졌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난 뒤 칼데이가 사진 원본을 공개하기 전까진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던 매튜 브래디의 말대로 카메라는 역사의 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눈처럼 매우 어정쩡한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많은 착시 또한 일으키죠. 우리가 익히 아는 감격의 서울수복 사진, 2명의 국군 장병이 중앙청의 태극기를 개양하는 그 사진은 1950년 감격의 9월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 7년 뒤에 촬영된 것입니다. 하나 더 유명한 사진을 보실까요? 6.25 때 우리 육군 6사단 7연대가 압록강변 투산까지 진출했을 때 우리 군인이 압록강 물을 뜨는 감격의 장면, 잘 알려진 사진이죠. 그런데 당시
육사단 7연대를 지휘했던 임부택 대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착 즉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을 것을 명령, 다음 날인 27일 정오쯤 연대 사신병을 데리고 물 담는 장면을 찍었다. 그러나 그 사신병이 퇴각 도중 적군에게 체포된 뒤 생사불명이어서 당시 사진은 한 장도 없다. 교과서 등에 실린 사진은 나중에 육사단 7연대 측이 상부의 명령으로 연출한 것이며 장소도 압록강이 아니라 강원도 철원 부근이었다. 압록강에 진주한 부대에는 사진기가 연대용 한 대뿐이었고 종군 기자는 없었다. 즉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조작과 연출의 경계는 흐릿한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있었던 순간을 재구성하는 것은 연출이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건 조작이죠. 그러니 연출이라고 해서 무작정 고개를 돌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르고 더 쌓이면 그 연출 사진이 역사의 기록이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기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연출과 조작의 경계는 좀 흐린 면이 있고 연출도 그 의도와 기획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5년 5월 2일 한 역사가 연출됐습니다. 해로운 연출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없으며 조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역사적 진실을 담은 사진이라고 하기엔 뭐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전 이렇게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무엇이든 의심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피조물을 통틀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존재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5월 2일 오늘의 역사였습니다.